안녕하세요, 이철리입니다. 오늘은 고기가 생산돼서 다른 나라로 수출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수입이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고기를 먹고 있는 건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재화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자기들의 장점을 살려서 그것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나라에 판매함으로써 그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기를, 예를 들어 수입하는 나라는 고기 말고 다른 것들을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이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제 간의 교역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재화들이 교역이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식품은 까다로운 아이템에 속하는 것이고, 식품 중에서도 고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신경 써야지 될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생산돼서 오는지에 대해서 불안하게 막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가 대신해서 그 생산하고 그것을 수출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정해서 상대방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그러한 규정이 전달이 되냐면, 사료에 혹시라도 항생제가 들어가서 그 항생제가 잔류된 것들을 그대로 잔류된 상태에서 수출되고 하는 것이 아마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겪었던 일인데, 한국이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할 때 처음에는 항생제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일본에서 갑자기 몇 가지 항생제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해서 그 기준에서 높은 것은 수출을 못하고, 말하자면 가서 검사를 해서 규정보다 높으면 슈백이 되고 규정보다 낮으면 수입을 하고, 그런 과정이 돌연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출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컨테이너가 일본에 갔다가 되돌아오고 일본에 갔다가 되돌아오고를 반복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돼지를 도축을 할 때 순놈 같은 경우는 방광을 채취를 해서 거기에 방광의 소변을 샘플로 채취해서 항생제 검사를 했습니다. 도축장마다. 그래서 거기서 검출이 안 된 그 고기만을 일본에 수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항생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되는 것들을 모두 검사를 하지 않지만 랜덤으로 이 나라에 그 어떤 문제가 있는 항생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을 검출하기에 알맞을 만한, 통계적으로 알맞을 만한 그 숫자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검출이 된 거는 슈백을 시키고, 검출이 안 되고 한 제품은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수출을 하는 나라에서는 미리 더 신경을 써서 자기들이 검사를 해서 슈백이 되면 손해니까 그거를 검사를 미리 해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수입육과 국내산 돼지고기, 쇠고기의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러면 수입육이 뭔가 나쁜 고기 아니냐, 잘못 생산된 고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수 있는 공장들을 다 선정을 가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 공장에서나 나쁜 것들을 들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나라에 수출을 할 만한 적합한 공장들만을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생과 모든 시설이 갖춰진 공장이고요. 그것을 또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랜덤 샘플링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는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믿기만 해도 완전히 안전한 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왜 차이 나느냐? 그것은 순수하게 그 나라가 가진 경쟁력입니다. 어떤 나라는 사료 자원이 많으니까 사료 가격이 쌀 수밖에 없죠. 땅이 넓고 파종하고 그것을 가꾸는 돈이 크게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사료 가격이 쌉니다. 우리나라는 사료를 수입해다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 사료에 관세도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마진도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가공을 해야지 되니까 가공임이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사료 자원을 수입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아무래도 그 나라에서 그 사료 자원을 그대로 먹이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는 나라는 늘 항생제를 먹여야지 되고 거기에다가 또 주사, 백신을 갖다 놔야지 되고 백신을 자라나는 그 성장기에 따라서 계속 백신을 투여하지 않으면 질병, 전염병이 생기고 동물이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비용이 올라가고요. 인건비에 있어서도 외국에서는 많은 동물을 적은 사람이 사육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게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외국의 경우는 오너가 직접 생산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너가 하는 것보다 직원을 써서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오너는 농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필요한 거는 직원을 불러가지고 일을 보고 동물 사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육하는 사람에게 맡겨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너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하게 되면 자기 인건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직원을 써서 한다라고 하면 인건비가 올라가죠. 그러면 사료도 수입해야지 되고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질병이 있으면 질병에 따른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이 투자한 돈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 기대하는 마진은 크고 규모로 봤을 때는 크게 하는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규모가 작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외국에서는 적은 마진을 취하고도 돼지를 팔 수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적은 마진을 했다가는 마이너스가 되기 쉽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돼지 가격이 미국에서 10만 원이면 우리나라는 20만 원, 미국에서 15만 원이면 우리나라는 30만 원, 그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고기를 외국에서 수입하면 싸게 먹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위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삼겹살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모자라는 부위입니다. 모두 삼겹살만 먹으려고 하니까 삼겹살 가격이 올라갑니다. 수요가 높으니까 공급에 비해서.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은 사실은 삼겹살을 많이 먹기는 하지만 미국이 삼겹살을 잘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 남는 부위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미국의 고기가 싸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돼지 한 마리 가격이 2배 차이가 났었는데 부위별로 수요 그리고 선호도를 따지게 되면 2배 이상, 3배, 4배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고기와 외국에서 들어오는 고기가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러한 이유로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외국에 식품을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먹고 싶은데 수출을 하면 외화가 들어오니까 좋은 거는 다 외국으로 보냈죠. 지금 돼지를 기르고 소를 기르는 그러한 나라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거, 돈이 되는 것들을 외국으로 보내고 자기들은 필요한 싼 부위를 다른 나라에서 사서 먹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 같은 나라는
거의 수출만을 하는 나라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금액을 수출을 하지만 미국은 수입해서 먹는 것도 많기 때문에 미국의 그 수출량은 많이 떨어집니다. 스페인에 비해서. 미국도 다른 나라에서 돼지고기, 쇠고기를 수입해서 많이 먹습니다. 어떤 나라는 세계에서 몇 번째 가도록 멕시코 같은 나라는 세계에서 4, 5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수입 국가에서도 상당히 위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수출을 많이 하지만 수입이 더 많다 보니까 서로 이 밸런스를 해보면 수입이 더 많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수출을 했었었죠. 그런데 질병이 발생하다 보니까 수출을 못하게 된 거고 이제는 우리가 생산을 해서 먹고 모자란 부분을 외국에서 우리가 선호하는 부위들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돼지 한 마리를 다 국내에서 소비를 하면 좋은데 국내에서 먹는 부위와 먹지 않는 부위로 나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먹지 않는 부위는 남거나 아니면 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돼지를 한 마리를 팔았을 때 삼겹살에서 잘 팔린 삼겹살에서 많은 금액을 받아야 다른 부위에서 나는 손해를 만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겹살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나머지 다른 부위는 계속 가격이 떨어져서 재고로 쌓이고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반 이상이 쌓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것을 먹어라 뒷다리를 드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골라서 먹지 농민을 위해서 우리는 뒷다리를 먹겠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삼겹살만 먹기 때문에 이런 손해가 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수입육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걸 굳이 국산을 먹겠다고 해서 2배, 3배의 가격을 주고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음식을 가지고 애국을 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음식은 내게 건강한 음식이면 그걸로 족하는 것이지 해가 되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족하는 것이지 나라를 생각해서 우리나라에 경쟁력이 없는 어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먹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고기를 선택을 할 때는 자기 형편에 맞게 다 잘 하시겠지만 혹시나 수입육이 국산 고기보다 뭔가 안 좋은 환경에서 값이 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지 됩니다. 그거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은 수입육이 어떤 고기인가, 어떻게 해서 수입육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